호시노 아이도 데포름에 많이 첨가한 건가요? 어이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소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도에 맞는 편이. 이것도 옛날 그림인데 제가 또 그리기 귀찮으니까 가져왔습니다. 이런 셀이라던가 SD 스타일 같은 캐릭터들은 아무래도 밝고 경쾌하죠. 약간 이런 데포르메들은 뭐 일상물이라던가 개그물이라던가 큰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은 장르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밝고 경쾌하고 귀엽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실사 계열이니까 이제 제 그림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사는 안 그렸어요. 반실사, 실사로 갈수록 어둡고 사실적이다. 스토리상에서 좀 아포칼립스, 이런 모해화 게임, 미소녀 게임에서도 아포칼립스라던가 어두운 분위기에서는 좀 이런 사실적인 묘사를 많이 추구하죠. 반대로 경쾌한 캐릭터를 아포칼립스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학교 생활 같은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반전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어둡고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런 화풍을 채택을 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느와르 영화 감독이야. 막 피 튀기고 막 총기가 막 나오고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잔인한 그런 영화인데 말랑뽀짝 귀여운 미소녀들이 나와서 으악 하고 막 죽고 막 그러면은 보기가 그렇잖아요. 니즈랑 조금 다르기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장르라던가 목표라던가 많이 충족시키고 싶은 니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데포르메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말랑뽕짝 귀여운 미소년인데 내용은 집다크, 이거 마마마 맞아, 그런 식으로. 그쪽은 좀 그런 걸 즐기잖아요. 근데 일본이 특히 좀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일부러 그 거부감을 노리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데포름에 따라서 기법이라던가 분위기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까? 그런 걸 고민해 보면 좋겠죠. 결국 의도에 맞는 변형을 해줘야 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게 좋아.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 나가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프로를 지향하고 있다면은 의도를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방송하면서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던가 내 그림의 모든 부분을 설계해라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캐릭터라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데포르메랑 디자인을 설계해야 되는 거고, 어떠한 장면을 그린다면은 캐릭터를 카메라가 어디서 찍었고 위에서 찍었는지 아래서 찍었는지 조명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배경은 어디에서 찍은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해라. 그래야 의도가 담기고 그 의도대로 관찰자, 우리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 의도대로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를 지향한다면 그냥 내 그림에 전부 다 철저하게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포름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리면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느끼겠지.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은 더 이 세계관에 빠져들겠지. 그래서 의도에 따른 변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시로 이런 미소녀 손이라는 것도 있죠. 미소녀 캐릭터에 맞게 변형한 손이에요. 얇고 가늘고 손톱은 길고 손목이 되게 얇고 손끝이 뾰족한 편이죠. 그래서 저는 좀 미소녀 캐릭터를 그릴 때 얇은 손, 여리여리한 손, 가늘고 뾰족하게 그리는 쪽입니다. 실제 사람의 손을 퍼왔는데 실제 사람 중에서도 남성분의 손인 것 같아요. 뼈대가 튼튼한 걸로 보입니다. 엄청 동글동글하고 둔탁하죠. 두껍고 미소녀의 손과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손은 이렇게 생겼지만 내가 생각하는 미소녀의 아름다움은 손이 좀 더 가늘가늘하고 손가락도 얇고 예쁘고 뽀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SD 손 같은 것도 보면은 이런 좀 아기 손과 되게 유사하고 말랑말랑하고 동글동글한 호빵맨 같은 손이죠. 여러분들이 미소녀 일러스트 같은 거 보면은 손이 되게 다 갸늘갸늘하고 예쁘고 할 겁니다. 미소녀 데포르메로 그리는데 손이 사실적이면은 이질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경을 같이 써줘야 된다. 그래서 번외로 이렇게 캐릭터 코 데폼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죠. 콧구멍을 그려야 되나, 콧대를 그려야 되나, 코 명암을 그려야 되나, 역광을 하고 이렇게 조명으로 표현할까. 이거 보면은 여기에 명암 처리하고 코 명암 길게 하는 순간 코가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명암 터치 하나하나만으로도 또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데포름에는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 번에 오케이 뭐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짜 더 괜찮은 표현이 없을까? 조금 더 귀엽게 해볼까? 조금 더 사실적으로 해볼까? 굉장히 많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착하게 되죠. 디자인에서도 데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그림도 제가 옛날에 썼던 건데 그냥 가져왔습니다. 양심 없음. 가끔 이제 외주하다 보면 좀 더 이거 데폼을 좀 해주세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들어요. 이거 좀 더 데폼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그래서 보통 더 디폼 해주세요, 데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더 형태 변형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이어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싶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양갈래 헤어를 모양을 되게 다양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양갈래 머리여도 여기가 두꺼우고 얘는 전체적으로 얇고 얇았다가 두껍다가 얇아지고 부피만 다르게 했는데도 보여지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실루엣도 달라지고. 그리고 다음 째 줄을 보면은 이런 모양도 그려보고 이렇게 꺾이는 웨이브된 모양도 그려보고 이쪽이 뭉쳐져 있다거나 층을 낸 거죠. 좀 더 캐주얼체니까 현실이 없는 과감한 헤어스타일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액체 같은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이건 현실에서 가능하긴 하겠다. 두 갈래로 쪼갠다거나 여러 번 꺾어버린다거나 이런 건 좀 무수치를 해야겠죠. 이것도 역시 의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같은 양갈래 캐릭터인데도 느낌이 다 미묘하게 달라지고 난 뭐라고 써있니? 여러 가지 형태를 그리는 연습을 하면 보기 좋은 데포름을 눈에 익히면서 동시에 디자인 폭도 늘어납니다. 주제가 얼추 정해지면 그 폭 안에서 데포름을 하면 보기 좋은 형태 혹은 주제에 맞게 다듬어 나갑니다. 좋은 말이 써있거든요.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려보면서 생각보다 이 느낌 괜찮아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늘어나죠. 그래서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그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데포름을 해보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부각시키고 싶은 거, 난 이렇게 그리고 싶어,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줬으면 좋겠어 에 따라서 그림을 변형시켜 주는 게 결국 데포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노트에는 많이 적었는데 말로 하니까 금세 끝났네. 현장 너무 빨리 말했나봐. 그냥 더 질질 끌걸. 자, 데포름에 관해서 다 빨리 질문 부탁드립니다. 웃지 말고 질문해. 데포름엔 트렌드도 반영되지 않나요? 옛날 미소녀들은 지금에 비해 꽤나 손이 컸던 것처럼. 그쵸.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실사라던가 좀 무거운 미소녀가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소녀전선이라던가 명일방주라던가 이제 블루아카가 나오게 되면서 많이 모해화된 데포름에가 유행하고 있죠. 데포름의 구성을 공부 중입니다. 각도별로 그리는 연습을 하는데 각도별로 예쁜 느낌이 중요할까요? 완벽하게 3D 디테일 느끼면서 그리는 게 중요할까요? 내가 좀 애니메이션체를 지향한다. 3D 프로젝트랑 관련이 없어도 된다. 나는 한 장면 예쁜 게 좋아 라고 한다면은 입체보다도 그 느낌을 우선시하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3D용 취업용 포플이야. 그래서 삼면도를 그릴 때 정면, 측면, 반측면이 정말 이렇게 막 줄로 딱 그었을 때 완벽해야 돼. 그런 포플이 좋겠죠. 3D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니까. 데포름을 하면서 디테일을 챙겼을 때 좋은 부분도 있나요? 디테일을 챙기는 게 오히려 중요하죠. 디테일에 대한 정의가 좀 다 다르더라고요. 좀 디테일을 묘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캐주얼한 캐릭터여도 입체감을 뭐 신경 썼다던가 뭐 데포름에 대한 눈을 그려도 입체감이 들게끔 섬세한 설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얼굴을 겁나 예쁘게 그려. 코도 설계하고 눈도 설계하고 입도 설계하고 이 각도에서 뭐뭇장 그리면은 겁나 카와이 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막 개열심히 설계하다가 근데 이제 옷주름 그릴 때 힘 빠져. 옷주름 막 겁나 대충 그려. 똑같은 주름 막 와다다다다 타이어 주름처럼 그려. 그럼 저는 이런 부분은 아무리 묘사를 했어도 디테일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생분들한테 피드백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막 어디는 되게 예쁘게 그렸어. 근데 막 이런 거 옷주름이라던가 다른 곳 뭐 머리카락 묘사를 대충 했다던가 이러면은 다 보여. 오히려 얼굴을 잘 그려서 묘사 대충 한 게 다 보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리면은 면접관 분들이 다 알아채요. 여기 이 사람 그리기 싫네 이 부분 이게 다 보여요. 눈치를 깝니다. 그래서 좀 프로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웬만하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다 보입니다. 대충 그린 부분 다 보여요. 그래서 디테일은 항상 챙겨야 되는 부분이죠. 최아이에 나오는 호시노 아이도 데포름에 많이 첨가한 건가요? 어이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충격받을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소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실제로 없다고. 다 데포르메가 된 거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딨어. 눈에 별 박힌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야, 존재해. 코 데포르메 기준이 저도 궁금하던데. 근데 이제 코 데포르메를 할 때 은근 중요한 게 다른 그림들과도 어울리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채색이랑도 어울리는지가 좀 중요하달까. 우리가 코를 이렇게 점으로 찍는 이유는 대비다. 대비로 인해서 뭐가 보이는 거야?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코 이 점이 생겼잖아. 어떤 정보값이 생겨. 여러분들이 뭐를 알 수 있어? 얼굴의 방향성, 각도, 형태, 코끝의 위치, 코의 윤곽. 이 점 하나로도 이쯤이 코끝이고 얘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코에 입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구나. 정보가 생깁니다. 이런 명암을 준다고 쳐봐. 이러면은 갑자기 날카로워 보이죠. 코가 약간 길어 보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소녀 특징은 뭐야? 코가 짧다야. 코가 짧아야 귀엽다고 좀 느껴요. 이제 아기 얼굴 같은 것도 보면은 코가 이쯤에 있고 이러거든. 근데 이제 어른 얼굴 같은 거 보면은 눈 조그맣고 코 길고 입 크고 그래서 코가 위쪽에 있을수록 귀여워 보이는데 아까 같은 명암으로 코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성숙한 느낌이 생겨버리죠. 그럼 반대로 코를 더 작게 하고 위에 올려볼까? 애기처럼 코를 작게 하고 이러니까는 입도 같이 올려줘야 돼. 코랑 입 사이가 또 멀어졌으니까. 이러면은 더 까와해지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알아내야 돼요. 코에 점을 찍으면은 코가 더 단순화돼서 애기같이 보이고 어려 보이는구나. 반대로 코에다가 이런 명암을 둔다거나 선을 이렇게 길게 해. 이러면은 코가 길어 보여서 어른같이 보이는구나.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비를 써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건지 이 정보가 어떤 느낌을 줄 건지 그거가 결국 중요한 거죠. 눈도 데포르메 바꿔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응애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하면은 성숙한 어른 데포르메랑 가까워지잖아요. 자신의 그림을 자꾸 이렇게 리터칭 해보면서 이 느낌이 내가 원하는 느낌인가 비교를 해보면 아주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조명 중에 역광 조명 코에다가만 뿅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 코가 단순하고 조그맣다라는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부분을 길게 해주면은 코가 길어 보여요. 결국 이 역광 코 묘사도 대비를 이용한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을 코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림이 보이는 이유는 대비 때문이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에 맞게 대비를 조절해줘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겠죠. 그죠? 원래 실제 했을 때 안 들어오는데도 이런 식으로 강제로 찍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데포르메 할 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미소녀 상하체 비율. 저는 다리를 굉장히 길게 그리는데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바꿔요. 왜냐면은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도 눈 크기가 큰 게 어울리는지 작은 게 어울리는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캐릭터성에 따라서 비율을 항상 바꾸기 때문에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율은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상체가 엄청 얇고 골반이 두껍거나 종아리가 엄청 얇고 이런 데포르메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도 다리를 길게도 그렸다가 짧게도 했다가 자꾸 조정해보면서 나는 이 정도가 내 취향이야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수정을 안 해요. 다리가 약간 이제 아쉽다라는 느낌으로 좀 봐달라고 해서 피드백을 드렸던 게 이제 이 느낌이거든요. 정말 잘 그렸잖아요. 손도 잘 그리고 동작도 너무 좋고 얼굴도 예쁘고 다리 이런 무릎 저는 다리 이렇게 꺾이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리 쪽을 좀 더 미소녀를 그리는 저의 눈으로 피드백을 한다면은 허리를 좀 더 짧게 하고 골반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좀 애니메이션틱한 골반. 실제 인체에 가깝다면은 이런 골반이 좀 많거든요. 골반 자체에 두께 같은 게 좀 있다 보니까 골반뼈도 두껍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허리를 겁나 잘록하게 깎아버리고 골반을 확 크게 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 라인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흔히 개미 허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허리의 구분이 명확해지면은 샤프하고 슬림한 느낌을 더 과장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모난 골반을 그리지 않고 뾰족한 골반을 그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이 꺾임이 이제 또 급격해지기 때문에 엉덩이라던가 이런 골반 부분이 커 보이고 확 내려가면서 또 이 실루엣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주관입니다. 저는 이런 몸매가 좋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을 한 거라서. 글래머라던가 몸매 좋은 캐릭터를 그리시는 분들이 이런 뾰족 골반을 많이 그리십니다. 모든 게 다 데포르메입니다. 허벅지도 저는 더 급격하게 얇게 해줬고, 발목이라던가 발의 모양 자체를 크게 바꿨거든요. 발목이 얇아지면서 느낌이 또 달라지죠. 이거는 뭔가 장화의 실루엣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이거는 확실히 안정적인 느낌이랑 좀 멀어지죠. 살짝 더 불안한 느낌이 되죠. 발이 조그매졌으니까. 불안정해진 대신에 이제 샤프한 느낌은 얻어가는 거죠. 모든 것에 다 설계를 하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 다리도, 손도, 얼굴도, 머리카락도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의도를 담아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미학에 가까워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옛날부터 예술가들은 전부 다 설계해왔어요. 빛 설계, 나무의 결 설계, 그림자 설계.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포름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는 이게 좋아. 좀 더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고 싶어. 강한 느낌을 주고 싶어.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포르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나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은 해보세요. 그려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데포르메에 대한 알찬 지식 보시기